외형은 굉장히 쫄깃한 찹쌀떡 같으며 뼈와 이가 없어 순살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커비. 숨만 크게 들이쉬면 뭐든지 빨아들이는 극한의 한입충. 케이크 하나로 저걸 지구 끝까지 쫓아가 제거하는 음식 앞에선 진지한 컵이기에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아주 X되는 거야. 이번 영상은 모든 시리즈에 나온 컵이 능력들을 정리해봤다. 순서는 주관적으로 비중과 재미 요소가 많은 순으로 오로지 커비가 흡수하거나 얻은 능력만 설명하겠다. 동료들의 협동 능력 같은 것은 제외했다. 커비가 UFO를 타고 등장한다. 다른 능력들에 비해 사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육지, 해상, 공중전에 능하며 컨트롤도 쉽다. 또한 다른 능력이 두 가지나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공격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레이저를 쏴 공격한다. 차지가 있어 모았다가 더 강하게 공격도 가능하며 여기서 그냥 레이저라는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그냥 레이저처럼 반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빔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발사한다. 여기선 빔이란 능력과 기술이 같다. 마지막은 패시브처럼 주변에 광원이 돌며 접촉을 하여 데미지를 준다. 즉 근접 및 원거리까지 커버가 되는 맞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애니메이션에서 커비를 가지고 요리를 했던 장본인인 쿠 카와사키를 흡수하여 사용하는 능력으로 나온다. 능력은 큰 냄비를 꺼내 요리 도구를 부딪혀 소리내면 봉인 호리봉 마냥 화면 내의 모든 목들이 빨려 들어간다. 이젠 산채로 먹는 게 부족했는지 냄비에 넣고 끓여버린다. 몬스터들이 들어가 괴식일 것 같지만 나오는 결과물들은 훌륭하다. 생각해보면 말랑말랑하게 생긴 애들은 맛있을지도? 니들은 바늘이란 뜻이며 초기 디자인은 스킬을 써야 몸 전체가 가시가 되었다면 후반 시리즈에선 가시 헬멧을 쓰고 나왔다. 상향으로 가시를 뻗을 수 있고 여러 개의 가시를 합쳐 하나로 더 길게 공격할 수 있다. 또한 구르기로 기동성이 좋은 공격도 가능하다. 마치 소닉이 연상되는 기술이다. 디스커버리의 강화 단계로 첫 단계는 정크니들이다. 이름답게 잡다한 뾰족한 것들로만 모아놔 못부터 선인장, 죽순까지 보인다. 공격할 때 주변에 떨어지는 잔해들이 추가 데미지를 준다. 두 번째 단계는 크리스탈 니들이다. 더욱더 단단해진 가시로 변신한 상태가 길어지고 그 상태로 지나다닌 길에 가시가 박히는 것이 특징이며 가시 뭉치도 날릴 수 있다. 온몸이 금속이 되어 이속이 느려진다. 하지만 적의 기본 공격이 무적이며 용암 지대도 데미지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다른 시리즈에선 메탈 대신 스톤으로 나왔다. 몸이 금속에서 돌로 바뀐 것일 뿐 비슷한 능력이다. 외형은 머리에 딱구리를 잘라놓은 듯한 돌 무더기와 보석 서클렛이 보인다. 공처럼 되어 굴러가 적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후반 시리즈에선 변신할 때마다 다양한 석상이 나와 찾아보는 재미 요소가 있다. 공처럼 변할 때는 볼이라는 능력과 모습이 비슷해지는데 차이점은 돌이 이게 무거워 지면에만 굴러다니고 볼 능력은 탱탱볼처럼 튀어서 공격을 한다. 마술사가 된 커비의 모습이다. 그래서 재밌는 능력들을 선보인다. 거울의 데미궁 편에선 룰렛이 나와 랜덤하게 적을 아이템이나 목숨으로 바꿔버리거나 메타나이트가 나와 화면 전체의 모든 적을 섬멸하기도 한다. 도팡 일당 편에선 비둘기와 삐에로 그리고 카드를 날려 공격한다. 많은 시리즈에 나온 근본 능력 중 하나이며 그만큼 스킬 종류도 많고 화려하다. 대표적으로 세로배기, 찌르기, 회전배기, 회오리배기 등 모티브는 젤다의 전설 링크를 오마주한 외형이 특징이다. 도팡 일당 및 다른 시리즈에선 파이어 소드, 아이스 소드, 썬더 소드 이렇게 두 가지가 조합된 능력도 존재한다. 디스커버리 역시 강화 단계가 있다. 먼저 기간트 소드. 외형은 이누야샤의 방꽃을 연상케 하는 대검을 휘두르며 기간트 엣지와 비슷하게 디자인을 했다. 기존 소드보다 속도도 느리고 무겁지만 데미지가 강해지며 가드를 하면 방패도 등장한다. 다음 단계는 메타나이트 소드. 최강의 검사로 갤럭시아라는 검을 들고 다니는 메타나이트 컨셉을 가지고 왔다. 가면과 박쥐 날개 그리고 갤럭시아와 유사한 검을 들고 있는 게 특징이다. 체력이 100%일 땐 검을 휘두르면 박쥐 이펙트와 함께 검기가 나간다. 마지막 단계는 몰포소드. 별의 컵이 스타 얼라이어즈 중 스타 프렌즈로 고해 보스로 등장한 몰포 나이트 디자인을 가진 최종 형태이며 몰포 나이트의 투구와 날개 그리고 검을 사용한다. 전반적인 이펙트가 적황색과 나비인 것이 특징이며 기본 공격은 메타나이트와 비슷하고 차지를 하면 대검으로 변한다. 데미지를 준 만큼 체력 회복과 검기는 물론이고 회오리 공격과 도깨비불 같은 걸 소환하여 유도 공격까지 한다. 또한 공중에서 가두 후 차지 시 몸 주변에서 파동도 나가는 아주 다양하고 강력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 과거 커비와 비교해보면 스킬과 커맨드도 많고 아기자기한 느낌보단 화려한 디자인들도 나와 상당히 즐길거리가 많아진 능력이다. 큐피드처럼 하트 화살을 비행하며 쏘는 것이 특징이다. 이속과 공속이 느리고 공격 범위가 짧은 대신 연사가 가능하다. 차지를 하면 세 발을 동시에 더 멀리 쏘기도 한다. 비슷한 능력엔 스나이퍼가 있는데 나는 능력을 제외하고 활쏘기에 중점을 줬다. 그래서 데미지나 속도가 업됐고 각도도 180도로 조준하기 편하다. 그리고 자연이나 사물 그림이 그려진 나무 반자를 이용한 위장이라는 무적기도 존재한다.
이름의 의미는 풍뎅이를 뜻하며 커비도 장수풍뎅이에 뿔을 달고 나온다. 저걸 뿔로 찌르거나 잡아 던지는 기술을 선보이며 날개도 있어 비행도 가능하다. 비행 중 날개 파츠의 데미지 판정이 있다. 활용도도 좋아 몇몇 공격에는 무적 판정까지 있어 사기 능력 중 하나로 꼽힌다. 근본 중의 근본으로 무려 11개의 시리즈에 등장했고 전체 시리즈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불을 위아래로 뿜거나 버닝 어택이라 하여 불덩이가 되어 직선으로 날아가 공격을 한다. 디스커버리에도 강화 단계가 있는데 2단계는 볼케이노 파이어다. 머리 위 돌 사이로 용암이 흐르며 이글거리는 것이 특징이고 입에서 불 대신 메테오 같은 용암을 뿜어낸다. 몹과 주변에 불을 붙여 지속 데미지도 입힐 수 있다. 3단계는 드래고닉 파이어다. 머리에 드래곤 발톱과 날개가 있는 게 특징이고 보라색 불빛이 일렁거려 상당히 간지가 난다. 불을 뿜는 사거리가 증가했고 버닝 어택을 할 땐 날개짓을 하며 더 멀리 날아간다. 마더2 기그의 역습의 주인공이자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에 나오는 에스퍼 파이터 중 한 명인 네스를 모티브로 했다. 그래서 모자와 손에서 나오는 에너지색이 동일하다. 에너지를 모을 때나 텔레포트를 쓸 때는 뭔가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 느낌도 난다. 요요라는 능력도 네스가 사용하는 요요 기술들을 오마주했다. 리치가 긴 편이라 원거리 공격과 헤드스핀으로 근접 공격도 가능하다. 컨트롤도 쉽고 게이저 스파이럴이라는 기술은 무적기도 있어 활용도가 높은 능력이다. 발음 궁수맛 쿠키가 생각나는 관을 쓰고 나온다. 나뭇잎을 던지는 잎날 가르기 공격과 목돈을 연상케 하는 나무 줄기로 공격한다. 리프의 묘미는 가드를 했을 때 무적 판정이란 점인데 회피 실력이 부족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좋다. 나팔총으로 데포름에 된 공격을 한다. 아마도 전체 이용가이고 커비의 이미지 때문인지 실제 총알이 아닌 별이 나가는 디자인을 채택한 것 같다. 단발이며 길을 모으면 더 큰 총알도 쏠 수 있다. 디스커버리의 강화 단계를 보자면 첫 번째는 노블레인저, 뜻은 고결하고 웅장한 특공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무기가 쌍권총으로 변하며 권총이지만 서든의 3권처럼 점사가 가능한 재미난 포인트가 있다. 또한 차지샷은 연사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 레인저, 생긴 게 어몽어스 같고 우주복과 레이저를 사용한다. 특징은 차지샷을 할 때 굉장히 커다란 구체가 나와 큰 데미지와 다단 히트가 들어가 경직도 된다. 제트기처럼 공중 기동력이 뛰어나다. 날개짓으로 기싸대기를 때리거나 깃털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점은 하늘을 계속 날려면 점프 버튼을 연타해야 하는데 이는 하이점프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계속 눌러줘야 상하 기동과 공격을 할 수 있어 활용성이 낮은 편이라 구대기 능력 중 하나다. 초기 디자인은 투구를 쓰고 나왔고 후반부에선 두건의 서클렛을 두르고 나왔다. 나루토의 사루토비가 연상되는 모습이다. 진짜 닌자처럼 고속 이동 및 벽에 붙기도 가능하고 쿠나이라는 수리검을 던질 수도 있다. 근본 능력 중 하나이며 프리즈라는 능력과 겹쳐 위 시리즈에선 완전히 병합이 되어버렸다. 머리 위에 가거름이 박혀있고 주로 입이나 몸 주변에 냉기를 뿜어 적을 얼려 그 채로 던져 공격한다. 가드를 할 땐 몸이 얼음으로 얼어붙어 적의 공격을 막아낸다. 디스커버리에선 프로스티 아이스, 블리자드 아이스도 등장한다. 먼저 프로스티 아이스는 서리가 내리는 추움이라는 뜻이고 프로스티를 형상화한 털모자를 착용한다. 공격은 아이스와 유사하지만 눈사람이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것을 밀어 추가 데미지를 줄 수 있다. 블리자드 아이스는 눈보라를 동반하는 강풍이란 뜻이며 웅장한 얼음 수정 왕관을 쓰고 있고 냉기와 얼음 파편을 동반해 타격한다. 타격점 주변에 얼음 기둥도 생겨 상당히 멋지다. 가드를 할 때는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되는 고드름으로 몸 주변을 감싼다. 이 네 가지 능력들을 한 번에 묶어 설명하겠다. 각 능력이 별개의 능력이긴 하나 사실상 실제 레슬링 기술에서 파생된 것이고 서로 비슷한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던지기다. 파란 두건을 쓰고 있고 적이나 오브젝트를 잡아 던져 다단 히트 판정인 공격이다. 슈플렉스 역시 파란 두건이며 적을 잡아 공중제비를 돌며 바닥에 매다 꽂거나 위에서 짓밟아 공격한다. 다음은 백드롭. 백드롭은 다르게 빨간 두건을 쓰며 마찬가지로 잡아 던지거나 공중에서 바닥으로 맺히는 기술로 사실상 슈플렉스로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선 꿈의 샘 이야기 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스킬이 어우러진 능력을 레슬러라고 보면 되겠다. 빨간 두건을 썼고 인파이팅 위주 공격이다. 외형과 기술들을 보면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를 오마주했다. 흔히들 많이 들어본 아도겐이라 들리는 장풍과 오르겐으로 알고 있는 어퍼컷 등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인파이트는 방어 대신 상대 쪽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공격을 의미하는데 리치가 짧은 근접 공격이라 무적기가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타격감과 기동성이 우수해 컨트롤만 잘하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이 생기자마자 자버리는 탓에 함정으로 활용된다.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소모성이고 시리즈에 따라 체력 회복 및 적을 콧방울이나 베개로 공격할 수 있고 수면 모자를 씌워 강제로 잠들게 할 수도 있다. 콧방울 공격은 디스커버리에도 볼 수 있다. 자동 삼키기를 5% 하고 슬립 능력을 머금은 다음 샌드백시 옆에서 삼켜 콧방울이 닿게 하면 샌드백시가 날아가 딜이 들어간다. 물론 처음 한 번만 가능하다. 하지만 유용했죠? 강화는 딥슬립이라고 한 가지가 있는데 모자가 달과 구름의 모양의 쿠션으로 바뀐다. 바로 잠들진 않고 몽롱한 눈빛으로 변하는데 능력 시전 시 침대가 소환돼 주변 적들은 침대에 깔려 피해를 입고 침대 덕에 주변 환경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 깨어나면 이속 상승, 공격력 상승, 체력 증가 중 버프 하나가 걸린다. 바퀴로 변신하여 아니 이거 말고 바퀴로 변신해 공격하는 능력이다. 물이나 불 위, 가시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도팡 1단편에선 지형의 속성을 이용한 응용기도 있다. 예를 들어 눈이나 얼음 위를 달리면 하늘색으로 변하면서 적을 얼릴 수 있다. 다만 멈추면 사라진다. 특징은 머리 장식이 토네이도고 공격할 땐 회전하여 토네이도로 변한다. 변신하면 공중부양과 함께 무적이 되고 풀리면 낙사를 할 수 있기에 컨트롤에 노력을 요한다. 디스커버리에서도 강화 단계가 있다. 2단계는 수완 토네이도. 수완은 백조라는 뜻이다. 그래서 몸에 깃털 장식이 있고 설명에서 발레를 언급한 걸 보면 발레의 유명한 백조의 호수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펙트가 깃털이어야 하는데 파티클을 자세히 보면 깃털보단 뭔가 날렵같이 생겼다. 전 단계보다 회오리가 커진 거 말고는 차이가 없으며 디스커버리에서 너프를 먹어 무적기가 사라졌다. 3단계는 스톰 토네이도로 먹구름과 번개를 일으키는 위험을 보여주는데 범위도 늘어났고 지나온 부분에도 먹구름을 일으켜 데미지를 준다. 화가 컨셉이라 베레모와 붓을 볼 수 있다. 그림을 그려 몬스터를 소환해 공격하는 패턴과 조각한 조각상으로 후드로 패거나 전체 기인 붓을 거대화해 물감을 뿌리며 화면 안의 모든 몹에게 데미지를 준다. 비슷한 능력인 페인트도 있는데 슈퍼 디럭스 편에만 나와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소모성 능력으로 페인트를 화면 전체에 흩뿌린다. 소리를 증폭시켜 공격한다. 총 3번만 공격이 가능하며 횟수별로 사용하는 기기도 다르다. 첫 번째는 메가폰, 두 번째는 데스크 마이크이며 메가폰과 같이 바라보는 방향만 공격이 가능하다. 마지막은 스탠드 마이크와 함께 락커 같은 모습으로 변하며 방향에 상관없이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준다. 1번 떡장인의 머리띠와 나무 망치를 모티브로 하였다. 퍼즐의 말뚝을 박을 수 있고 물속에서도 휘두를 수 있다. 커비의 근본 능력 중 최고의 능력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다. 공속도 빠르고 데미지도 센 편이라 사기여서인지 스타 얼라이어즈부턴 조금씩 너프를 먹고 있다. 여러 작품이나 공식 포털에서까지 DDD 대왕에게 전수받은 능력이라는 설명이 자주 언급된다. 디스커버리부턴 차지 기능이 생겼고 강화로는 뿅망치가 있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이 쓸 것 같은 색의 헬멧을 쓰고 나와 상당히 귀염뽀짝하고 공속이 더 빨라졌다. 3단계는 와일드 해머. 와일드 bun커스가 사용하는 해머와 털가죽을 입고 나온다. 공속이 느린 대신 공격력이 증가했다. 마지막 단계는 마스크 해머. 와일드 DDD가 2차전에 썼던 가면과 쌍망치를 사용한다. 마스크가 메이플의 와일드 보어인 멧돼지를 연상시키며 실제로 DDD가 멧돼지처럼 돌격해서 공격하기도 했다. 쌍망치라 더욱더 빠른 공격이 가능하고 땅을 쳐서 불기둥을 만들어 원거리 적도 공격할 수 있다. 차지 공격은 회전하여 연속적으로 피해를 준다. 공격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보면 선호공을 모티브로 한 능력이다. 창 능력과 굉장히 유사하다. 가하라처럼 모래를 다루는 능력이다. 모래 폭풍이나 모래성으로 공격하며 퍼즐로 길막된 아이템을 모래로 빼내고 두꺼비 집으로 가드를 한다. 여담으로 특이한 헤어스타일 덕에 디오라든가 초사이언을 닮았다는 말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많이 나왔다고 한다. 투구의 두 눈과 가운데 칼날이 있는 디자인이다. 그 칼날을 부메랑처럼 날려 공격한다. 디스커버리 강화 단계로 차크람 커터가 있다. 투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고 차크람이라는 인도의 링 모양 칼을 양손 무기로 더 빠르고 많이 던져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담으로 라일락말 쿠키가 쓰는 무기와 같다. 마지막 단계는 풀메탈 커터인데 날이 상당히 위협적이다. 위력과 딜 범위가 넓고 날이 달린 유지 시간이 길다. 의사가운과 안경을 착용했다. 알약, 클립보드, 그리고 실험한 약물로 공격하는데 색깔별로 다른 공격이 들어간다. 빨강은 화염, 파랑은 냉기, 노랑은 전기, 초록은 HP 회복이다. 닥터 마리오의 오마주로 닥터 마리오가 사용하는 알약의 색깔과 일치한다. 땅속에 들어가 공격을 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며 장애물을 넘을 때 유용한 능력이다. 도팡 1단편에 나온 애니멀과 비슷한 능력이다. 디스커버리에선 강화도 나오는데 2단계는 펜슬 드릴이다. 그냥 드릴과 비슷하지만 파티클로 연필 껍질이 튀어나오고 땅을 파고 나올 때 연필도 발사된다. 3단계는 트윈즈 드릴. 이름답게 2개의 드릴을 장착했다. 특징은 가운데 원형 톱날로 땅속에서도 공격이 가능하고 튀어나올 때 드릴을 발사하여 추가 공격을 한다.
서커스 천막과 피에로를 합친 모자를 쓰고 나온다. 저글링, 덤블링, 불쇼 등 각종 묘기를 부리며 공격하며 기술 중에 풍선을 부는 것이 있는데 여러 캐릭터나 문양을 볼 수 있다. 기술 자체에 무적 시간이 많아 제2의 스톤이라 불린다. 그러나 기술 대부분이 움직임이 크고 많아 컨트롤에 난이도가 있다. 폭발로 화면의 모든 적을 섬멸하는 전체기로 커비가 마치 응가를 할 것처럼 기를 모아 시원하게 쓸어버리는 일회성 공격이다. 후반 시리즈에선 머리에 기폭장치 같은 왕관을 쓰고 나온다. 디스커버리엔 타임크래쉬라는 강화도 있는데 왕관에 그냥 시계와 모래시계가 장식되어 있다. 똑같이 일회성이지만 적을 처치할 때마다 지속시간이 늘어나고 적들이 느려진다. 파라솔로 찌르거나 때리는데 적을 공마냥 굴리는 기술도 있고 파라솔이 방패가 되기도 한다. 공중에선 낙하산처럼 천천히 떨어지며 닌텐도 위에선 파라솔 공격에 물이 튀는 효과가 추가되어 물 속성도 포함된 적이 있다. 카우보이처럼 채찍을 휘두르거나 회전시켜 공중 공격을 한다. 얼핏 보면 스워드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긴 리치로 차별화했다. 또한 샌드 능력처럼 아이템을 끌어올 수 있다. 모자를 보면 연금술사가 쓰는 모자와 비슷하다. 아무래도 화약이 연금술로 발전하여 현대 폭탄까지 만들어진 걸 보아 연금술사의 디자인이 채택된 것 같다. 굴리거나 포물선으로 던지는 등 수류탄을 던지는 기법과 유사하며 단순히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탄이 터지는 시간차를 활용하는 응용기도 있다. 디스커버리에선 체인밤이라는 강화 단계가 있는데 한 폭탄이 터지면 다른 연결된 폭탄들이 터지며 많이 연결될수록 강해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다음 단계는 오토서치밤이다. 말 그대로 자동으로 적을 찾아가 터지는 유도 미사일의 개념이다. 그래서 폭탄 밑에 바퀴가 달렸고 커비의 모자에는 안테나와 수신기들이 보인다. 두 대 컨셉이 겹쳐 같이 설명하겠다. 공통점은 머리 위로 전기가 일렁거리는 것이다. 하지만 공격 패턴이 조금 다른 게 스파크는 몸 주변에 전기를 방출하고 플라즈마는 주로 전기 파동을 날려 공격한다. 하지만 결국엔 둘이 병합되었다. 건담이 생각나는 외형이다. 커비 건 아니지만 손가락이 생긴 걸 볼 수 있다. 뒤에 엔진으로 날 수 있고 몸 곳곳에서 폭탄이나 캐논 레이저를 사용하여 화려한 공격 모션을 보여준다.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뿜어 적을 고치로 만들어 고정한다. 거미줄을 활용하여 높은 점프도 가능하고 자신을 고치로 만들어 방어도 한다. 종으로 음파 공격을 하는데 쓰다 보면 음파보다는 그냥 세부치인 둔기로 뚜까 패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가드할 땐 종 안에 숨고 기술 중엔 링딩동이란 이름이 있다. 군악대 모자와 삼바 복장을 하고 나온다. 일회성 능력이며 발동하면 커비가 클리어 춤을 추고 화면 안의 적들을 전부 포인트 스타로 만들어버려 크래쉬와 비슷하지만 상이호한 버전이다. 머리에 유광금속 장식을 달고 나오며 유리 결정 파티클이 나오는 빔을 쏘거나 적의 공격을 반사해버린다. 분신술 같은 잔상을 보여주면서 공격하는 개성이 있다. 다음 파트는 굳이 이런 능력이 필요한가? 라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잉여스러운 능력들을 소개하겠다. 유령처럼 날아다니며 잡몹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귀신 컨셉에 맞춰 마인드 컨트롤을 선보였지만 썩 좋아 보이진 않고 답답하다. 그냥 그 몹을 잡아먹어서 능력을 흡수하는 게 낫다. 적을 컨트롤해 볼 수 있는 재미 요소다. 그냥 풍선 모양으로 변해 공중으로 날아가 점점 커지다 터지는 것이 끝이다. 다만 일회성은 아니고 다시 부풀 수 있다. 꿈의 샘 이야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했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일회성 능력으로 아이템 위치를 외워버리면 그만이다. 굉장히 잉여 능력이라 할 수 있겠다. 장명은 워터보단 아쿠아가 좀 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포이즌과 공격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고 차이점은 머리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액체의 이펙트나 공격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입에서 물도 뿜고 소다맛 쿠키처럼 파도를 일으켜 서핑을 해 공격한다. 뭔가 더 좋고 비슷한 능력도 많아 애매해서 포함시켰다. 제트기가 되어 엔진의 추진력으로 발차기나 몸통 박치기를 한다. 청소하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쓸리는 먼지바람으로 타격한다. 빗자루로 때리거나 타고 날아다니며 공격하고 때론 물을 끼얹기도 한다. 도팡 1단편에서만 등장했다. 거품으로 적을 속성에 맞게 아이템으로 변환시킨다.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 능력이다. 다만 머리 위나 공격할 때 거품 모션과 효과음은 기분을 좋게 한다. 기분이 좋거든요. 클린과 버블을 합치면 좀 쓸만해지겠다. 버블로 청소하면 좀 더 강해질 듯. 적을 빨래판에다가 빡빡 문지른다던가. 커비 능력 자체가 카피를 하는 건데 뭔 카피 닌자 카카시가 마스크 벗고 다니는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흡입이 불가능한 적을 카피하는 능력이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맞다. 쓰레기 능력 중 하나이다. 미사일로 변신해 어디로든 날아가 벽을 뚫거나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공격을 하면 폭발하여 능력이 해제되며 컨트롤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커비의 드림 뷔페에만 등장했고 이 속성을 가진 적이 없기에 아이템으로 나오는 젤리를 먹어 발동한다.
슬라임 형태로 변하고 장애물과 상대 플레이어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번까지 상대를 느려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조그맣게 생긴 웨이들 딜을 흡수하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공격이나 날아다니기 등이 불가능해 쓸모없지만 그저 이벤트성 퍼즐을 푸는 역할이다. 여담으로 매직 능력을 가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미니 커비가 뻐꾸기 시계처럼 열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일반적인 능력과 다른 스페셜 능력이다. 첫 번째로 슈퍼 능력이다. 기존의 능력을 크게 강화한 버전으로 특수한 몬스터를 흡수하여 얻는다. 데미지는 게임상 최대치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 있다. 등장하는 능력은 총 5가지다. 먼저 울트라 스워드다. 기존 스워드에서 버프를 받은 능력이고 일반 스워드보다 훨씬 거대한 검을 꺼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적에게 즉사 판정을 입힌다. 모자는 더 길고 날붙이 장식도 추가되었다. 검의 종류는 중식도, 죽도, 유렵도, 갤럭시아, 황금부채, 참치, 몰프나이트의 검까지 등장하여 보는 재미가 있다. 다음은 드래곤스톰. 파이어의 버프 버전이고 공격하면 커다란 화룡이 수평으로 돌진해 범인의 적과 장애물을 섬멸한다. 마치 나루토의 밤가이를 보는 듯한 시원한 이펙트다. 세 번째는 빔의 상위인 미라클 빔이다. 모자와 막대기가 더 길고 크게 디자인됐다. 전기를 모아 만든 커다란 굴을 움직여 공격한다. 다음은 스노마스터다. 아이스의 버프 버전이고 머리에 큰 눈 결정과 소프트콘이 장식됐다. 공격은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 적들을 모두 쓸어버린다. 마지막은 그랜드 해머. 해머와 머리띠가 커졌고 망치가 3단계까지 거대화가 가능하며 단계에 따라 위력이 달라진다. 두 번째 스페셜 능력은 하이퍼노바다. 뜻은 극한의 새로움이라는 의미이며 기적의 열매를 먹으면 사용할 수 있고 능력이 생기면 몸이 무지개 빛이 난다. 흡입 능력의 강화 버전이고 더더욱 한입충의 버프를 받는데 길막하는 나무라든지 중간 보스쯤은 그냥 삼켜버린다. 아기돼지 삼형제의 늑대가 울고 갈 정도로 남의 집도 제거해버린다. 세 번째는 로보보 아머다. 별의 컵이 로보보 플래닛에 등장한 탈 것이며 인베이드 아머를 이기면 얻을 수 있다. 원래 이건 단순한 로보 병기였지만 커비가 탑승하면서 카피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능력 모드가 있다. 빔, 파이어, 스워드, 스파크, 커터, 밤, 아이스, 에스퍼, 스톤, 파라솔, 마이크, 제트, 휠, 파이널, 스크루가 있고 마지막엔 거의 트랜스포머 마냥 거대 전함으로도 변한다. 로보보 플래닛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고 게임 플레이를 하다보면 메탈 슬러그와 비슷한 느낌도 든다. 네 번째는 디스커버리 시리즈에 나온 머금기 변형이다. 다소 난해해 보이는 능력 같지만 독특한 재미 요소 중 하나다. 주변 사물이나 고물들을 입에 머금고만 있어도 새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고물의 원래 기능이나 모양에 따라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아무리 게임이지만 자동차를 보면 녹슬고 더러운데 입으로 잘만 머금고 있다. 파상풍 걱정도 없고 이 정도면 진짜 트랜스포머 같다. 단점은 저 상태에선 말도 못하고 공중부양도 못하고 수영도 못한다. 개인적으로 재밌는 능력은 음료 자판기다. 음료를 발사해 공격하고 타격하지 않은 캔은 회수가 가능하며 체력 회복 기능도 있다. 다음 파트는 게임 마지막 보스 전에 커비가 얻은 특별한 능력이다. 시스템상으론 카피 능력으로 크게 탈 것과 무기로 나뉜다. 무기는 스타로드, 무지개의 검, 러브러브 스틱, 마스터 스워드, 트리플 스타, 탈 것은 스타쉽, 크리스탈, 랜디아 트윙클, 스타 얼라이어즈다. 마지막 파트는 애니메이션에만 나온 능력이다. 먼저 탑 커비. 탑은 팽이라는 뜻을 가지며 커비가 팽이를 들고 나온다. 팽이로 공격하는데 게임에선 요요로 수정되어 나왔다. 다음은 가부키 커비. 가부키는 일본 전통 연극이라 커비도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온다. 근데 저게 커비냐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편 애니메이션에서 유일하게 커비가 사람이 된 모습이다. 등장 모습만 사람이고 공격할 땐 잠시나마 진정한 가부키 커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게임인 모에라 커비의 미니게임으로 커비 마스터에서 높은 점수 판정을 받으면 가끔 등장한다. 적인 각각미수 에비조우에 냉기 속 새우를 흡수했는데 가부키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유일하게 커비가 인간이 된 아주 유니크한 능력이다. 커비의 능력은 포함시키지 않은 프렌즈 능력이나 조합까지 세면 100가지가 넘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다. 그래서 커비를 흡수하면 무슨 능력이 생길지 궁금하다. 그냥 먹방 유튜버가 되려나? 세상 별게 다 궁금한 채널 새별궁. 감사합니다.